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소방시설 공사 등이라고 해서요, 요 챕터 3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여러분들 폭염 떴더라고요. 야, 근데 6월인데 벌써 이러면, 지금 오늘 6월 20일이잖아요. 그죠? 목요일인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태백 아시나요? 태백? 저희 처가댁이 태백이거든요. 근데 태백 같은 경우가 원래 일반적으로 한 7, 8월 돼야 이제 막 좀 더워지고 막 에어컨 켜고 이런데, 지금 여러분들 태백도 난리래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으로 더운 것 같아, 올해가.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 지금 6월부터 이런다라는 게, 어제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더워가지고. 당연히 뭐 이제 에어컨을 좀 키면 되지만 에어컨을 하루 종일 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는 이제 좀 끄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풍기로 좀 이렇게 하는데 덥더라고, 어제는. 그래서 벌써 이러면 야, 7, 8월에 어떻게 또 될까, 벌써부터 그 걱정이. 우리 식구들이 다 더위에 약해요. 땀도 많고. 그런데 참 벌써부터 그게 걱정이더라고. 우리 딸내미들도 덥다고 어제 새벽에 막 찡찡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체력 관리 잘 하시라고. 이게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장기 레이스잖아요. 그죠? 장기 레이스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시점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름이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양식도 좀 잘 챙겨 드시고,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6월이고 이제 7월, 그쵸? 7월 되면 이제 7월이 끝나잖아요. 7월이 끝나면 이제 8월에 저희가 또 이제 이회독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 7월까지 먼저 이거 한 바퀴를 빨리 돌려놓읍시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8월부터는 또 이제 이회독 과정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시간이 좀 남으면 한 번 더 1회독에 대한 요 이론 과정에 대한 걸 한 번 더 이론서 한번 회독해 보시면 더 좋고요.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챕터 3 공사 등에 대해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설계네요. 11조 한번 가볼까요? 우리 11조. 자, 여러분 제가 설계가 뭐라 그랬죠? 설계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이거 작성하는 영역이죠. 맞나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는 법이나, 그죠? 또는 그 법에 따른 명령이나 화재 안전 기준, 여기 설치 기준이거든요. 설치 기준에 맞게 뭐를 설계해야 돼요? 소방시설을 당연히 설계할 수 있어야죠.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여러분들 심의사항에 가보면, 거기에 특수한 설계로 인정이 된 경우 화재 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이 설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성능 위주 설계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는 그 건물의 뭐에 맞춰서, 용도라던가 또는 규모라던가 또는 이용자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맞춰서 특수하게 설계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굳이 화재 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설계자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술사들이 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에 가보면 틀림없이 특수한 설계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 심의를 거친다?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라는 것까지 있었어요. 맞나요? 이런 내용들이, 중앙위원회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시설법. 좀 오래되긴 했어요, 한지가. 시설법에 나오죠. 자,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8조 1항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신축에 해당하는 거, 신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이라 한 번 더 나오네요. 가연물의 종류, 양,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또 따로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 이름이 뭐다? 성능 위주 설계다. 성능 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기술 인력, 자격,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겠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법에서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한 걸 했었잖아요. 그죠? 뭐 연면적 20만, 철공 3만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와 있었잖아. 그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때 필요한 기술 인력, 그리고 어떤 업종에서 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성능 위주 설계는 누가 한다? 전문 쪽에서만 한다. 또는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기준에 따른 기술 인력을 갖춘 자로서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누구를 충분히 데리고 있어야 된다? 기술 인력인 기술사를 2명 이상 데리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을 거야. 이 성능이주 설계라는 것 자체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라고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요게 이제 1권에 가보면 114페이지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114. 요거 한 번 더 여러분들 외워주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뭐 연면적이 20만, 철공은 3만, 그죠? 50층에 또 200m 아파트, 30층에 120m 아파트 등 제외, 연면적 3만의 철공, 그죠? 그리고 창고 연면적 10만, 지하층 층수 2개 층, 지하층 바닥 면적 3만, 영화상영관 10개 막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와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갔을 때 이제 2권에 가보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설계는 이게 다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다죠?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입니다. 2절. 2절은 뭐예요? 시공. 여러분들 이 시공 내용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여기가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계 내용은 어차피 지금 뭐밖에 없어요.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한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시공에 대한 내용이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감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시공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럼 이 시공 누가 하는 거다? 공사업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럼 공사업자들이 소방시설이라는 걸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시공이라고 얘기한다.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이거를 우리가 시공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게 시행령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에 맞게 시공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경우 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수하면 11조 1항 단서에 의해서 어디에 심의를 받냐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에 가보면요. 특수한 설계 시공 이런 것들을 심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다. 2항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의 책임 시공 및 기술 관리를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데리고 있는 누구를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라. 즉 내가 예를 들어 A 현장, 시공 현장이 있고 B 현장이 있는데 B 현장은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곳이에요. 그럼 이 조그만 사이즈의 기술자, 조그만 사이즈가 아닌 큰 사이즈의 기술자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여기가 조금 더 경력이 많고 조금 더 급이 높은 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되고 여기는 그나마 조금 어떤 작은 현장이니까 내가 여기다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급이 낮은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 건데 그 기준이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사업자는 본인이 데리고 있는 기술 인력 중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디에 배치를 하고 그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요거를 어려우시더라도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맨 위에 가보면 특급이 나와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데리고 있는 기술자들 중에 특급 기술자를 배치해야 되는 현장이래요. 그죠? 기계 전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현장 또는 시공을 하고자 하는 현장이 오른쪽에 해당이 된다. 연면적이 얼마? 20만. 그리고 곱하기 2 더블해서 층수 40층. 지하층 포함이에요. 더블입니다. 더블. 됐죠? 자, 그리고 고급이에요. 고급. 자, 연면적이 3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아파트 제외가 없었죠. 여기는 아파트 제외예요. 아셨죠?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여기는 몇 층이에요? 16층. 지하층 포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층수가 지난번 여기 4죠. 4의 제곱. 4, 4, 16. 그리고 여기는 3만이고 3만이고 그래서 연면적이 3만인데 여기가 뭐다? 아파트 제외다. 아파트 제외. 그리고 두 개 다 지하층 포함이에요. 이 두 개 꼭 정리하십시오. 꼭 정리하십시오. 저는 예전에 그냥 2, 3, 4 제곱해서 16층 이렇게 외우고 갔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편하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중급입니다. 중급. 자, 중급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잘 나오는 게 중급이 잘 나오거든요. 당연히 고급도 나올 수 있어요. 물본무 등 나오고요. 그리고 재현 나와요.
아셨죠? 요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근데 여기에 제외되는 게 있죠. 호슬1은 제외예요. 호슬1 제외.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서 아파트 제외 3만에서 끝났죠? 저게 그래서 연면적이 5천에 3만. 5천 이상에 3만. 어차피 3만 이상, 여기가 3만 이상이니까 3만 미만이겠죠. 연면적, 여기 3만이었죠? 여기 5천. 아파트 제외. 근데 아까 아파트가 여기서 여러분들 갑자기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연면적이 1만에 20만짜리 아파트가 여기 들어가요. 아파트 기준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셨습니까? 네, 요거. 잘 보십시오.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물분무 등 제연이에요. 호슬1 제외고 5천에 1만입니다. 5천에 1만. 5천하고 1만 요것도 곱하기 2죠? 곱하기 2인데 요 최대 기준 요 20만도 한번 보셔야 돼. 한 번씩 더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초급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1천. 동그라미 1천. 그러니까 그냥 1천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아파트든 아파트 제외든. 그래서 아파트면 1천에 1만. 아파트가 아닌 거면 1천에 5천이겠죠.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요? 지하구. 그리고 1천 미만이면 뭐래요? 여기 갔을 때 그냥 수천만 발급받으면 된대. 급이 없어도 된대요. 네,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기 딱 좋잖아요. 제가 이제 시험 출제위원이더라도 이런 데서 이제 숫자를 조금 바꾸거나 해서 요 급 잘 알고 있는지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꼭 알고 계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비고 내용에 갔을 때 기계 분야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된다. 그러면 기계 분야가 뭔지, 기계 분야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설계나 또는 공사나 또는 감리할 때 기계 전기가 들어가 있을 때 기계 시설이 뭐고 전기 시설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사 방법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기계 설비가 뭐고 전기 설비가 뭔지.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네. 됐습니다. 이 정도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긴 한데 나중에 필요하면 문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호로 갈까요? 2호. 거기 비고에 가보면 이게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잘 보십시오.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 공사업자는 보세요. 1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아까 소방기술자 배치해야 된다 그랬죠? 그 소방기술자를 착공일로부터 착공일이니까 뭐 시작했을 때? 공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이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이 끝났다 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즉 공사 언제부터? 처음 시작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공사 현장에 누가 있어야 돼요? 소방기술자가 무조건 있어야죠. 무조건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감옥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서면으로 오케이 괜찮다 잠깐 자리 비워도 됩니다.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은 공사 현장에 배치가 안 돼도 된대요. 특이한 기준이죠. 그죠? 자,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민원이나 계절적 요인.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옆 건물에서 하도 뭐라고 하는 거야. 분진 나온다. 맞습니까? 소음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강행해서 그냥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이제 둘이서 약간 커뮤니케이션도 좀 있어야 되고 협상을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럴 때 계절적 요인, 한파래, 폭염이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폭염이니까 조심해라 건강. 얼마나 덥겠어 바깥쪽에서 일하면. 그죠? 그래서 이런 날은 약간 좀 쉬었다 하자. 일정 기간 동안 중단이 되는 경우. 예산이 부족하대요. 발주자, 그죠? 그래서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거는 공사가 될 수가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도 포함한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거 제외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도급을 했을 땐 그러면 여기가 발주자가 있죠? 발주자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제1업자가 있을 거 아니야? 제2업자 여기 도급
제가 이렇게 넘겨줄 수 있다 그랬죠. 하도급. 그럼 이 사람은 일을 받았으니까 수급인. 이 사람은 하도급을 받았으니까 하수급인.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도급을 했을 때 이 수급인도 포함이 된다. 이 발주자에. 맞습니까? 네. 그리고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했다. 아, 잠깐만. 그만하자. 잠깐만. 아, 뭔가 사정이 있다.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그만하자. 일을 준 사람이 잠깐만 멈추자라고 했을 땐 굳이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준들 나와 있고, 자, 제가 다시 한번, 어차피 중요한 건 이 배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배치 기준 위주로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13조 볼까요? 자, 13조는 지금 뭐예요? 착공신고. 나 이제 공사 어떻게 하겠다? 시작하겠다. 그래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요. 공사, 어떤 공사를 할지, 또는 어디서 공사를 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꼭 본서에게 신고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실 게 뭐냐면, 공사업자가 내가 예를 들어 소방시설에 시공을 하고 싶대요. 건물에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을 하고 싶대요. 근데 이걸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 다음날 갈게요. 인테리어 하듯이 그냥 가가지고 인테리어 업자들처럼 두두두둑 해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테리어 업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 업자들은 따로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주변에 건물에 양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그리고 돈 잘 받고. 맞죠? 근데 소방시설은 그게 아니죠. 인테리어랑 소방시설은 완전 다른 거지. 인테리어가 잘못됐다고 해서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아, 맞잖아. 여러분들. 소방시설이 잘못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어디에 신고를 해줘야 되냐면, 본서한테 신고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무슨 신고를 해요? 착공신고라는 걸 꼭 해줘야 돼. 요게 1차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뚝딱뚝딱 공사하는 거죠. 그 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착공신고대로 했는지 꼭 확인을 받아야겠죠. 완공검사. 요 두 개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맞나요? 이걸 다 누가 한다? 공사업자들이. 그래서 이 두 개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얘까지 해줘야 돼. 공사업자는 본인들이 설치한 소방시설에 대한 AS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AS를 뭐라고 얘기한다? 하자보수. 아셨죠? 네,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잘 나오는 거야. 그럼 보십시오. 착공신고에서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행령에 있다가 나와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서에게 신고를 하고, 공사업자가 최초로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되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꼭 해야 되는데, 당연히 변경 신고도 누구한테? 본서한테 해야죠. 맞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가보면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은 아래 서류에 그냥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하래.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얘가 이제 중요한 사항인 거죠. 중요한. 그 밖에 중요하지 않은 것 어떻게 하래요? 그냥 본서에게 보고 정도만 하래요. 어디에다가? 나중에 공사 끝났을 때. 이게 공사 끝났을 때 내는 서류거든요. 감리 결과 보고서, 이것도 공사 끝났을 때 감리가 끝나면 그때 이제 내는 서류니까 마지막에 그냥 보고 정도만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항 볼까요? 자, 본서는 1항 또는 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2일 이내 해라 또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통지를 꼭 해주래. 그죠?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 4조에 가보면 여기 기출이 엄청 많이 붙어있네요. 그죠? 이게 시험 문제가 그만큼 많이 나왔던 거죠. 자,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공사, 결국 얘입니다. 착공신고를 꼭 해줘야 되는 대상. 그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얘기한다. 다만 제조소 등 또는 다중이용업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공사는 제외한다. 즉 여기는 우리가 착공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소방시설에 대한 건.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엄청 길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가봅시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자, 처음에 신설공사가 나와요. 그럼 동그라미 칠게요. 자, 여기 갔을 때 가, 옥내,
옥 외.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쭉 갔을 때 SP 등, 요거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물포이 할할 분광구 쭉 나와 있죠? 여기 등, 지금 등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분무 등 9가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연결 송수관, 살수, 재연, 소화 용수.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연소 방지. 그래서 신설에는 외우셔야 돼. 내, 외, 등, 옥내, 옥외, 물분무 등, SP 등. 맞습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재연,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연소 방지.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소화 용수까지. 내외 등등 재송살방용. 요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 가보면 이제 또 뭐가 나와요? 여기에 나. 그러니까 이게 가와 나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기계, 얘는 뭐예요? 전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밑에 가보면 또 동그라미 자탐, 비상경보, 비상방송, 비상콘센트, 무선통신. 맞습니까? 요런 애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탐경방 콤무 나오죠? 탐경방 콤무, 경방 콘무. 자, 요런 애들 뭐 할 때? 신설할 때. 그럼 여기 이제 공통적인 게 있는데, 타설비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맞습니까? 그래서 내외 등등 재송살방용 탐경방 콤무, 재송살방용 탐경방 콤무, 요런 애들 꼭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제외되는 게 있어요. 포함되는 게 있어요. 포함되는 거. 그래서 여기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 호슬 이름 포함, 적어 드릴게요. 특이하게 호슬일이 포함되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 호슬일이 포함되지 않고 제외되는 게 되게 많은데, 단서 조건에. 그리고 여기 가보면 캐비넷형 간이 SP도 포함, 캐비넷형 간이 SP 포함, 이런 것들 정리를 좀 잘 해두십시오. 자, 얘가 뭐에 대한 공사? 신설에 대한 공사입니다. 신설. 자, 그리고 2호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증설입니다. 증설. 자, 뭐에 대한 공사 여러분들? 증설에 대한 공사예요. 그럼 이 증설 같은 경우는요, 증설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요. 네, 증설. 지워버렸네요. 원래 지우면 안 되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지운 건데요. 뭐, 누구한테 뭐 뭐라고 할 수도 없지, 뭐. 자, 일단 증설. 증설은 뭐가 증설된대요? 설비 자체가 증설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설비가 물을 뿌리거나, 또는 이제 감지하고자 하는 구역이 증설됐을 때. 그죠? 그래서 설비 자체가 증설되는 게 내외. 요거 위에 신설에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밑에 가보면 SP, 간이 SP, 물분무 등. SP, 자, 여기 보세요. 내외 들어가 있죠? SP, 간이 SP, 물분무 등. 얘네들의 방호구역. SP, 간이 SP, 그리고 물분무 등. 얘의 방호구역.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자탐설비, 재연설비의 재연. 맞죠? 그래서 자탐설비는 우리가 자탐설비가 담당하는 구역을 경계구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재연설비가 담당하는 구역을 우리가 재연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연구역이라고 얘기하고, 자, 밑에 가보면 또 뭐 나와요? 연결 살수, 송수관, 콘센트, 연소방치. 그죠? 그래서 살, 송, 콘, 방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연결 살수 설비의 무슨 구역? 살수구역. 이 다 구역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리고 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송수구역. 그리고 콘센트 설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회로. 여기 특이하게 여기는 구역이 아니고 회로죠. 전기 회로. 그리고 연소 방지 설비의 살수구역.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비나 또는 증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꼭 본서에 뭐를 해야 된대요? 착공신고를 꼭 해줘야 된다. 착공신고를 꼭 해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차이가 좀 있어요.
앞에 신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빨강색으로 쓸까요? 어차피 옥내수화전, 옥외수화전 똑같고, 자, 아까는 여기 SP 등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빠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 진압 있죠. 원래는 SP 등의 조기 진압이 빠지는데, 원래 들어가는데, 요게 증설에서는 제외죠. 그러니까 신설을 완벽하게 외워두시고 그냥 빼주셔도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말? 그리고 아까 원래 소화 용수도 있었거든요. 소화 용수. 용수도 지금 없어요, 증설에는. 그러니까 증설에는 없다. 증설에 없는 것들 위주로 보셔도 된다고. 위쪽에서 뺄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탐경방 콘무 그랬죠? 그러면 비경 없네요, 비경. 비경 없고, 맞나요? 그리고 비방도 없네, 지금. 비상경보나 비상방송설비도 없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탐경방 콘무에 가보면 지금 얘네들밖에 없죠. 그리고 무통 없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빠지는 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습니까? 요 5개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설을 외워두고 얘네를 그냥 빼버리는 거야, 그냥. 얘네를 빼버리면 그대로 뭐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증설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타설비는 제외예요, 항상. 타설비 공사는 제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기출에서 또 빈도수가 많았던 게 얘거든요, 요거. 요거 위주로 또 잘 보시면 돼. 그렇다고 이것만 외우지 마시고 위에 것도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전부나 일부를 자, 어떻게 한대요? 개설, 철거하고 다시 설치, 이전, 옮기고 고치고 하는 공사. 다만 고장 파손으로 인해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 착공신고를 따로 할 필요 없다. 그때는 그냥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얘네들을 구성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래. 그래서 수소동,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잘 고장나는 애들이고, 잘 고장나는 애들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고장이 났다? 또는 긴급히 보수해야 된다? 그럴 때 착공신고하고 할 이런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애들이거든. 요거 우리가 전기시설의 심장, 수신반, 소화펌프, 소화설비의 심장, 소화펌프, 제어반, 요것도 소화설비에서 우리가 이제 심장, 전기적인 신호를 받는 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 우리는 이걸 교체하고 보수한다고 해서 개설 이전 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긴급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하면 돼. 교체나 보수를. 착공신고할 필요 없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3개 나와 있습니다. 됐죠?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됐나요? 그래서 착공신고 대상 꼭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가 보면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공사를 하려면 공사의 착공, 당연하지. 이거 여러분 또 후라고 바꿔놓을 수 있어요. 후. 착공 전까지 공사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신고한대요? 본사에게 신고를 한다. 그럼 그 서류가 이런 거래. 아니, 공사업증과 수첩. 본인이 내가 제대로 된 공사업을 낸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증과 수첩.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책임 시공자 및 기술 관리를 하는 기술 인력 등급 증명하는 서류, 공사 계약서,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여러분들 설계도서를 내줘야 돼. 설계도서. 이게 설계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받아서 내는 거죠. 설명서 포함, 제외 아니고. 됐죠?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하도 급하는 경우는 뭐 다음 항목의 서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고, 자, 여기 2항에 가보면 요거는 좀 보십시오. 이게 이제 뭐냐면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중요한 사항 변경. 그럼 그 중요한 사항이 누구다? 공사를 하는 사람. 그리고 시설의 종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책임 시공, 소방기술자, 이런 것들이 바뀌면 꼭 변경 신고를 해주래요. 소방의 변경 신고는 제가 다 며칠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30일. 그죠? 30일 잘 보시고. 그리고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에, 착공 신고나 변경 신고 받은 경우에 처리일은 며칠이다?
2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꼭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꼭이야, 여러분들. 꼭.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쭉 적어놨죠, 여러분들. 쭉 적어놨으니까 요 신설에 대한 거, 또 이제 우리가 증설에 대한 거, 개설 이전 정비에 대한 거, 개이정 꼭 암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착공 변경 신고 제가 중요 사항까지 다 넣어놨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14조 내가 이제 뭘 하겠대? 완공을 하겠대. 공사 끝나겠다라는 겁니다. 공사 끝낼게 나 이제. 완공할게. 그러면 이 공사업자는 보십시오. 아니, 완공을 하려면 당연히 누구?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착공 신고를 누구한테 했어요? 본사한테 했죠. 근데 완공검사를 다른 사람한테 할 이유가 추후에도 없지 않을까요?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공사업자는 완공을 하면 본서에게 뭐를 받으래? 완공검사를 꼭 받으래. 자,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가름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감리라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있대요. 그 감리자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기술 지도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보고서라는 걸 내준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그럼 공사감리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거 보고도 충분히 이 건물에 제대로 소방시설이 들어갔다라는 완공검사를 받은 걸로 봐주겠대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는 본서가, 자, 보세요. 공사가 감리 결과 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대. 그래서 요 현장 확인해야 되는 대상이 아래 나와요.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는 현장 확인 대상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출제가 너무 많이 됐죠. 올해도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거 꼭 보셔야 돼, 이따가. 두 번째 가보세요.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 본서에게 부분 완공검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넓은 면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전체 다 완공검사를 받기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완공검사를 신청을 할 수 있대요. 이게 없다가 아니고. 아셨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서는 그 부분에 완공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완공검사를 받았어요. 부분 완공검사를 받았어요. 그럼 꼭 뭐를?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래. 그리고 완공검사와 부분 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 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겠다? 행안부령으로 정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행안부령 내용도 뭐 당연히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행안부령보다는 아까 대통령령 나와 있던 요 현장 확인 대상. 그죠?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대상, 요 범위를 꼭 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꼭이야, 여러분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다음 각호의 대상물을 얘기한다. 그래서 위에 갔을 때 문, 종, 운, 판, 노, 수, 숙, 창. 자, 문, 종, 운, 판, 노, 수, 숙, 창.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얘가 들어가요. 이게 지하가 중에 뭐만 들어가는 거야? 지하 상가만 들어가는 거예요. 꼭 정리하십시오. 이게 모든 지하가가 아닙니다. 지하가 아니에요. 지하 상가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중. 이것만 좀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십시오. 문종은 판노수습창. 그리고 여기 가보면 등등 나와요. 등등.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설비다 라고 되어 있고 호스릴은 제외. SP 등 물분무 등. 근데 물분무 등의 호스릴은 제외. 그리고 여기 숫자 다 1이에요. 1만에 11층. 근데 아파트 제외. 지상 가연성 가스 노출 탱크 1천. 다 1이죠. 1만에 11층에 맞습니까? 그리고 1천에 다 1이죠. 아파트 제외고 요거 뭐라고 여러분들? 지상 노출. 왜냐면 예전에 이게 지하 매립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지상까지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규칙에 가보면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완공검사 신청서 또는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 신청서를 본서에게 제출을 하래요. 네, 읽어보시고 결국 요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거 현장 확인 대상 제가 적어놨으니까 꼭 정리를 해두시고 자 마지막에 갔을 때 뭐까지 해줘야 된다? 하자보수 AS AS 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공사업자는 공사 결과 자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자보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과 대통령령으로 기간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고 자 보세요. 관계인은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했대. 잘못된 거죠. 그럼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죠. 왜냐면 니네가 공사하고 한 게 잘못됐다라고 알려줘야겠죠. 그럼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 3일 이것도 바꿔놓은 적이 있어요.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러니까 직접 가서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당장 못 가면 액션은 취해야지. 이런 게 기분 나쁜 거거든. 내가 틀림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어. 그러면 감정은 더 쌓이게 되어 있어요. 3일 이내에 꼭 뭐를 해줘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나중에 꼭 보수 계획을 보내주는 거죠. 나 이렇게 해줄게. 서면으로 꼭 알려주래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관계인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그죠?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서에게 이르는 경우 하자보수 안 했대. 서면으로 3일 이내에 안 알렸대요. 계획을 받긴 했는데 야, 이게 뭐야? 나한테 너무 불리한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저희 다음 5항 한번 보겠습니다. 본서는 사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18조 2항에 따른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래. 맞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갔을 때 하자 유무에 대한 걸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만 이상일 때는 중앙, 10만 미만일 때는 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지방.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1권 페이지 150 거기 표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뭐가 나와요? 심의사항이 나오죠. 그 심의사항에 따라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 정리를 조금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니까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죠. 근데 2년짜리에 가보면 대부분 전기라고 적어두시고 3년짜리는 대부분 기계라고 적어두십시오. 근데 여기 2년짜리에 얘는 좀 특이하죠. 요런 애들. 얘는 왜냐하면 기계시설이거든요. 피난기구는.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얘 혼자 지금 기계죠. 그리고 뒤에 밑에 가보면 자동수화장치, 옥내, 옥외, SP, 간이 SP, 물분무 등 자탐. 자, 요거 전기인데 3년짜리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소화활동 설비. 봐봐요, 여러분들. 소화활동 설비 종류가 뭐가 있죠? 6가지. 제연, 연송, 연살, 연방. 맞습니까? 비콘, 무통. 그러면 비콘이 또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무통만 제외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통은 2년, 비콘은 3년.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절. 3절이 뭐예요? 지금 감리죠. 그러니까 이 감리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공사를 이제 감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적법 시공하는지 또는 제대로 하는지 맞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업무 처음부터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감리에는 어떤 대상이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우리 감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감리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있는 또 공사업법 남아있는 내용을 또 제가 정리를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